안녕하세요. 이슈앤피플의 김은혜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봉사, 대가 없는 진심에서 우러난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365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봉사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오늘 센터의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모저모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숨쉬는 것조차 힘겨웠던 우리들의 어깨를 감싸고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웠던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천 개의 손길이 되어 결코 우리를 홀로 외롭게 둘 수 없다 스스로 나선 사람들. 따뜻한 봄날 날씨만큼 마음이 따뜻한 분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 약 4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센터장님으로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4개월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벌써 예, 눈 깜빡한 사이에 지났는데요. 안산의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 인구가 20% 정도가 됩니다. 작년 12월 말로 한 16만 6천 명 정도가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인구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그냥 등록하고 한 번 지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이 저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센터장님을 인터뷰한다고 하길래 양력을 살짝 엿봤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상담교사도 하시고요. 주로 봉사 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특별한 거보다는 이제 아마 어릴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흥사단에서 그 아카데미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게 아마 사회 활동을 하는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을 키우느냐고 좀 이제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나오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안산 YWCA에서 성폭력 상담원으로 자원봉사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또 집단 상담 교사로도 활동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자원봉사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느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 안산시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작년에 지금 자원봉사 문화라는 이제 자원봉사 관련한 이제 책자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의 통계를 보면은 128만 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제 이 직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로 여기 분향소 또 팽목항을 중심으로 작년 10월 27일 날 저희가 이제 철수할 때까지 마지막 철수할 때까지 그쪽에 부스를 설치하고 유가족들과 피해 가족들을 갖다 지원하는 활동들을 갖다 주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가족들을 갖다 위로하는 활동들로부터 또 급식 지원, 또 빨래, 여러 가지 환경 정화 이런 활동들, 일반적인 활동들을 포함해서 그 외에 또 이 128만 명이라는 숫자 안에는 분향소에서 활동하신 분들 외에도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관련해서 서명을 받거나 광화문에서 리본을 만들거나 이런 활동들까지 다 포함해서 집계를 내신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활약 역시도 앞으로 많이 이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지금 사고가 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가 아마 11년째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굉장한 갈등과 이제 피해 가족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주기 아직도 멀었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희망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갖다 도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제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월호 인양을 어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외에 가족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또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저희가 지키면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계속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4.16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전국 자원봉사 포럼이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결론을 도출하셨나요? 예,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저희도 이제 좀 때를 맞춰서 사실 좀 포럼을 준비를 했고요. 전국 단위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 계신 자원봉사 관련 뭐 전문가분들도 좀 오셔서 저희가 1부, 2부 행사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1부 때에는 이제 분향도 하시고 지금 분향소에서 기억의 방, 아이들이 있는 그 기억의 방까지 이제 걸어서 도보로 가시면서 기억의 방도 들리고 단원고도 들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그 추모하는 어떤 그 분위기를 추모를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행사로 저희가 이제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정말 뭐 있으면 안 될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 자원봉사 인구가 굉장히 확대된 건 맞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사실 자원봉사가 시작될 때는 사회복지 어떤 보충적 역할 뭐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많았고 이후에 또 이제 주로 진행된 게 재능 기부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4.16 세월호 참사는 사실 많은 시민들이 그냥 단순한 재난구호뿐이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서명도 하고 리본도 또 만들어서 같이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아픔을 갖다 보듬는데 이웃으로 친구로서 같이 참여하는 어떤 시민의 어떤 영역이 더 확대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논의했고 저희 이제 자원봉사계에서 사실 항상 그 뒤에서 이제 사회복지 보충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좀 더 예방하는 역할들, 안전에 대해서 더 준비하는 역할들을 갖다가 저희가 좀 하는 어떤 성찰의 시간으로 준비했었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원봉사란 무엇이다?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무엇일까요? 저는 자원봉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여기 바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센터에서 썼던 슬로건, 그때 제가 이제 있으면서 같이 고민하고 동료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슬로건이 자원봉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자원봉사. 이걸 갖다 저희 슬로건으로 썼었거든요. 세상의 안전, 사회의 안전은 국가에서만 지켜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갖다가 같이 사는, 더불어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자원봉사만한 것이 없고 이 자원봉사는 바로 그런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변화를 시키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안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목표를 두신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단체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는 플랫폼입니다. 많은 자원봉사 단체들과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저희는 그 정거장에서 편의도 제공하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게도 하고 프로그램을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제가 있는 동안에 단기 계획, 이제 조금 중기 계획, 이런 단계로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 제가 중점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를 강화하는,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업을 갖다 할 겁니다. 현재 자원봉사 캠프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니 자원봉사 센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 5개 정도가 지금 이제 설치되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조금 시스템을 좀 달리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체들이, 동아리들이 마을 안에서 그 마을을 위해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배려하는 이런 문화를 갖다 좀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것들을 갖다 하는 것을 갖다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일탈 청소년들을 갖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순간적인 엄마하고 싸우고 또는 친구랑 또 학교에서 혼나고 이러고선 그냥 이제 집을 나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사실 그냥 단순하게 무슨 작정하고 계획하고 나온 게 아닌데 그 이후에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금방 돌아가지 못하고 하루 이틀 밖에서 배회하다가는 결국은 점점 수렁에 빠져서 집으로 컴백홈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산의 이제 다문화 인구가 15%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분들이 다문화 또 이제 이주 노동자가 저희 안산에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곡동 같은 거리는 이제 국제거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어떤 분들이 와서 뭐 이용하고 뭐 이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시민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식구들로 이렇게 아직까지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갖다 허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좀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조금 지금보다 조금 나은 또 안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자원봉사 하면 뭔가 좀 특별한 분들이 하는 활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저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또는 뭐 센터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지금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재밌으니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저는 첫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미있는 일, 본인이 잘하는 일로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재미있고 즐겁지 않으면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이 자원봉사 활동의 그 가장 큰 목표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첫 번째 센터를 갔다가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됩니다. 또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전화번호가 411-1365예요. 굉장히 쉬운 전화번호인데요. 그냥 1365, 365일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411 안 누르셔도 1365로 해도 전화가 됩니다. 센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이 언제 시간이 나는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연계해 드릴 거고요. 그냥 또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나는 좀 번거롭다.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주변의 이웃 중에 뭐 이제 독거 어르신이 계신다든가 또는 뭐 이제 소년소녀 가장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집에 한 번쯤 들려서 안부 묻는 거. 이것도 바로 그런 어떤 그 시민 참여의 한 방법이고, 뭐 특별하게 뭐 이게 뭐 그 자원봉사 뭐 시간 뭐 이런 걸 갖다가 고민하시지 말고 활동하실 수 있는 이런 어떤 활동 좀 굉장히 많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세요. 행복하실 겁니다. 네, 사랑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죠.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널리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